바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연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연수입니다. 지난해 연초에 이렇게 뵙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언론인 여러분들 뵙게 됐는데요.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화체육관광국은 좀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건과 관련해서 좀 언론에 자주 기사가 났었고요. 또 우리 종합체육시설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겠냐 이런 거 한 10개월간 계속 논란이 좀 됐었던 사항도 있었고, 또 가을에는 정원도시 박람회와 같이 연계가 돼서 비축제를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또 문제가 있었고요. 또 연말에 마지막에는 문화도시 예산이 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원안으로 이제 통과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해서 지난 12월 27일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한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3년간 국비 100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방비 100억과에서 최대 200억 규모가 3년간 투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세종축제가 20만 명이 왔다 가셨는데요. 풍성한 볼거리와 어떤 즐길거리가 제공이 됐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글 프로그램이 한 9종이었었는데 지난해는 19종으로 저희가 확대를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한글노래 경연대회라든가 한글 불돌밴드, 또 옥상정 야경 투어도 실시를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해 이제 세종 낙화축제 5월에 저희가 축제를 열었었는데, 단일 축제 최다인 8만 명이 관람하는 특색 있는 야간 관광 콘텐츠로 한 단계 발전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시립박물관이 착공을 했고요. 또 7월에는 영국, 또 스페인과 국제 업무 협약을 지금 체결했습니다. 영국은 얼스타 박물관, 또 스페인은 카탈루냐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년도에 저희가 고원동의 시립박물관이 개관이 될 건데, 그 즈음에 맞춰서 국제 공동 전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난해 열린 파리 패럴림픽에서 사격 종목에서 저희가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총 37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장애인 체육이 좀 약진을 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올해 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국은 삶이 여유로운 문화예술 도시, 문화로 지역 발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4대 전략을 부분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글 문화 박물관 도시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글 문화 도시 사업 첫 해로서 국비 예산을 투입해 한글 문화 도시로서의 위상과 정체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글의 문화적 가치와 급증하는 한국어 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한글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 기관으로서 한글 전담 조직인 한글 문화도시 센터가 지난 8일에 세종문화관광재단에 설치를 했습니다. 동센터는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도시 협력 체계의 구심점이자 문화도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한글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인 2027 국제 한글 비엔날레를 개최하기에 앞서서 올해는 프레 비엔날레를 추진하겠습니다. 한글 비엔날레는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국제 전시 행사로, 올해 프레 비엔날레는 문화도시 예비 사업으로 추진했던 한글 문화 특별 기획전을 2대 행사로
같이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세종대왕 나신날 한글날 기념 행사를 열어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예술인 마을을 구도심 재생 공간에 조성해서 다양한 한글 문화 콘텐츠가 창작, 소비되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거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기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던 문해교육을 관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글을 접목한 디자인과 아름다운 우리말로 간판을 개선하는 등 한글 사랑거리 조성과 한글 소재를 접목한 어린이 놀이공간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이 어린이 놀이공간은 한글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글 문화 공연, 예술, 체험 등을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한글 문화 생활권 구축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축제 역시 명칭을 좀 변경해서 대회 인주들을 좀 제고하고 한글 주제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여 축제의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글 문화예술 여건을 확충하는 수준을 넘어 한글을 산업화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한글을 소재로 산업을 일구는 기업이 산업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무대에서도 손색 없는 세계적인 박물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동북아 최대의 박물관 단지를 품은 박물관 도시로 건설 중에 있고 국립민속박물관, 시립박물관 등 박물관 건립에 약 8,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입니다. 올해는 북부인 월인청강지구의 기탁을 추진해 한글과 세종대왕을 활용한 시립박물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랑스 피카르디 박물관과의 업무 협약 등 박물관 도시 위상을 지속해서 강화하여 향후에 박물관 관광객이 50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의 핵심축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비를 좀 투입을 최소화해서 체육 인프라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국립체육경제학교를 유치해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국립체육경제학교는 세계적인 체육경제 육성을 위해 국비, 체육기금입니다. 1,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교육시설, 훈련시설과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고 한 학년당 100명씩에서 총원 300명 수준의 체육경제를 육성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체육중학교, 고등학교가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서 지리적 위치상 중부권에 위치하여 있고 교통 접근성이 우수해서 전국 단위 학생 모집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세종예술과학영재학교와 연계를 통해 과학, 예술, 체육, 영재교육 중심 도시로서의 강점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립체육영재학교를 관내 유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유치가 확정이 될 경우에 입지 분석 및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등 연구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고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동시에 학교 주변 상권 활성화의 직간접적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국비 30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를 활용하여 전이면 피유지에 나인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유지 활용으로 시비 추가를 최소화하여 건설이 가능하며 올해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체육 기반이 좀 부족한 북부권 시민의 체육 복지와 여가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수건인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서 올해 행복청과 함께 사업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은 행복도시 특별법에 따른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인 만큼 신속한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찾고 싶고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세종시 관광명소 10선을 시민의 추천으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술 문화 공연, 축제를 개최하고 연계 여행 상품을 개발해 찾고 싶은 매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맛집 10선도 시민 추천 업소를 토대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서 올해 상반기 중에 선정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식기행, 로컬 체험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 육성해 지역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5년 세종 빛축제 개최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24년에는 시민 주도의 빛축제가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꾸며져 훌륭한 유형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23년과 24년의 비축제를 비교 분석해서 축제 추진 방향을 정하고 추경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낙화축제는 세종시만의 특색과 고유한 매력을 담은 야간 축제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요함 속에서 명상 행사를 진행하여 낙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시간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화축제를 유대의 폐막식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전통 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시 관계부서 및 문화관광재단, 관광산업 관계자 등과 협력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세종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이사를 야간 부시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단 내 전담 부서를 두고 코카카 아트 페스티벌, 어반 나잇 문화 행사, 또 야간 길거리 공연, 야간 캠프닉 등 야간 특화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카카 아트 페스티벌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아트 페스티벌로 포럼과 부스 운영, 버스킹 공연 등으로 문화가 살아 숨쉬고 활기찬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년으로 바짝 다가온 2027 유대를 띄우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서 가칭 흥인아이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화합을 통해 유대의 성공을 기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야간 축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넷째, 기타 주요 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에 산일제사가 있는데요. 그 공장을 저희가 문화재생 사업으로 지금 원형을 이제 복구해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문화예술 공간으로 이제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상반기 중에 문화예술을 위한 창작 및 전시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완료를 하고 문학관 기능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 장옥진 생가기념관과 연동면을 개방형 문화 공간으로 연출하여 예판역 미술마을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착공이 연기된 장옥진 생가기념관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5월 중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한글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연동문화발전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내판역 등 이웃 공간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내판역을 장옥진역으로 좀 변경을 하려고 철도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안 되면 병행해서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희가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연동문화발전소도 어떤 지역적인 명칭 때문에 좀 확장성이 약간 부족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옥진 문화발전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옥진 문화 브랜드 사업의 추진 동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핵심 과제 외에도 올해 우리 시는 시민의 품격 있는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야간관광 활성화, 장옥진 생가기념관 건립 등 분야별로 굵직굵직한 사업을 본격화하는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 및 관광자원 발굴을 통해서 독자적인 문화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업무에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서 질의하시기 전에는 언론사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뒤쪽부터 가겠습니다. 김우순 부장 먼저. 네, 저희 SKB 세종방송의 김우순 기자인데요. 과학 국립체육영재학교 하나 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신도시에 뭐 이게 새로 계획되는 이제 학교다 보니까 구체적인 부지 같은 게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만한 좀 땅의 여력이 없을 것 같아서 읍면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나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향후 곧 연구 용역에도 이제 수립할 들어간다는 예정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떤 계획 따라서 한 언제 좀 개교하는 것을 좀 목표로 앞으로 좀 추진될 계획인지 하나 좀 여쭤보고요. 관련해서 이 학교가 결국에는 이제 보여지기에는 약간 엘리트 체육인을 전문적으로 좀 육성하게 되는 거 아닐까 이제 싶은 생각인데 지금은 사회적 흐름상 엘리트보다는 이제 생활체육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문체부에서 이 관련 계획을 발표했을 때 작년에 좀 문화단체 같은 데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세종시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영재학교 부지는요 지금 문체부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신도심보다는 인면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그 체육고등학교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8만 제곱미터 한 내외로 지금 문체부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지금 읍면 지역에 보면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이제 시유지를 포함한 지역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좀 푼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가 있고 한 3군데 정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향후에 저희 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우선 입지부터 분석을 하는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엘리트 체육을 육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전문 체육을 육성하는 것이고요.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병행해서 이제 추진을 하는 거고 영재학교가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년당 100명씩 해서 한 300명 수준의 그런 학생이 될 것 같고 지금 앞으로 이제 문체부와 계속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시가 이제 어떤 체육 인프라가 다소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주말이라든가 큰 행사가 있을 때 개방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우선은 저희도 이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치가 확정이 되면 또 구체적으로 다시 언론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요 손에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일 빨리 손 들어주셨던 대전일보신문 최대열 국장님 말씀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 국장님. 어제 시장님이 우리 그 한글 상징탑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산림청에서 이미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산림청 사업은 목조를 이용한 탑이고 한 30m 정도 되는데 어제 한글 상징탑은 108m예요. 근데 이게 혹시 또 의회랑 논의도 없이 시장님이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건지 의회랑 논의가 있었는지 또 아니면 실국별로 어떤 기본 안을 추진하신 건지 앞으로 계획이라면 너무 조금 황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글 목조탑 관련해서는 지난해 산림청 저희 다음에 이제 환경녹지국이 이제 언론 브리핑을 할 건데요. 지난해 연말에 국비가 6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 여건상 금년에 저희가 아직은 지방비 매칭을 못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한글 목조탑을 건립해 나가겠다. 그럼 정부와 그러니까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어제
훈민정음 기념사업회에서 저희 4층 여민실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쪽 이제 관계자분들이 이제 뭐 개회사 또 축사에서 어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요. 민간에서 그러니까 사단법인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모금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시장님이 즉흥적으로 답변을 주신 사항은 아닙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부와 저희가 한글 목조탑 건립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이제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30m가 될지 아니면 더 작아질지 더 커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모금을 통해서 우리 시에 가칭 훈민정음도 기념 창제 기념탑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규모가 어제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8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모금을 하는 것도 뭐 실은 시간이 좀 상당 기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건과는 별개로 저희는 정부의 계획대로 저희가 시의회에 또 6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시의회에서 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 건과는 이제 투트랙 형식으로 추진을 하면서 모금이 많이 이어진다라면 뭐 통합 운영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설계를 뭐 중축이 가능한 설계를 할 수도 있다.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그분들도 계획을 저희한테 제시는 안 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하고 좀 협의도 통하고 어떤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도 좀 형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뭐 100% 기금이 확보가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갖고 훈민정음 기념사업회와 좀 업무적으로 많이 협의도 좀 하고 동향을 많이 살펴보고 필요시에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그 동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충 좀 드릴게요. 그게 목조탑 30m 규모인데, 그죠? 지금 어제 훈민정음 기념사업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108m예요. 그럼 목조로서는 108m까지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철골이나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12 부담률이 훨씬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산림청에서 확보한 국비 갖고 안 될 거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그 65억과 지방비 65억은 별건으로 보셔야 돼요. 별건인데 혹여나 그분들이 어제 공개 석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금을 통해서 한글 가칭 훈민정음 창제 기념탑을 건립을 하겠다 했으니까 저희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인 거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단시간 내에 많은 모금이 되더라 라고 하면 저희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분들이 어제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그분들과 좀 업무 연락을 좀 통해서 동향도 좀 파악해보고 또 이 건과 별개로 저희가 시기를 좀 확보를 해서 국가 사업이니까 지방비 같이 매칭을 하는 사업이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설계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건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니까 또 좀 지켜봐 주시고요. 동향은 나중에 저희가 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 안쪽으로 좀 질문 한번 받고 갈게요. 일단 저희 우수 축사신문 박나라 차장님하고 경충일보 김지용 국장님 두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문화도시 사업 첫 회로 추진하는 프레 한글 비엔날레 구체적인 계획과 기대 효과가 뭐가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지난 8일에 설치한 그 한글문화도시 센터를 통해서 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민과 협력체를 구축하고 한글문화 활성화를 이루려고 하는지 그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프레 비엔날레 구체적 내용이요? 기대 효과. 기대 효과. 네. 우선 사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본인들의 작품을 우리 시의 특정 장소에서 이제 전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의 정체성이 확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과 또 하나는 이거를 이제 관람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오시게 될 거고요. 관광 효과가 지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프레비엔날을 잘 해야
27년도에 본 프레 비엔날레를 잘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저도 지금 10시에 여민실에서 비엔날레를 계속 운영해 보셨던 강사분이 지금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처음 해보는 행사이기 때문에 실수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단 내에 문화도시 이제 센터가 설치가 됐는데 지금 규모로서는 내부적인 자원을 한 4명 정도가 배치가 될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계약직으로 해서 한 8명 정도가 배치가 될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시민과 어떤 가교 역할을 해주실 거고 이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또 실행해 나가는 역할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문화도시와 관련된 뭐 정책협의회가 있고 또 시민들로 구성된 또 읍면동 단위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민자치회를 저희가 지부 형식으로 또 운영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시민들과 문화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조성 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세부 추진 계획은 이제 저희가 또 이번에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 하나하나에 있어서 시민들과 같이 의견을 묻고 또 시의회하고도 설명을 통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가교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충일보 김지용 부장님. 예, 경충일보 김지용 기자인데요. 그 2027년 유대를 띄우기 위해서 흥인화의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요. 축제가 흥행하기 위해서는 퀄리티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존 축제와 차별성을 두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판역을 장옥진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철도청과 협의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철도청과 몇 번이나 만나서 그 협의를 하셨고 그 철도청의 반응은 어떤지 질문드리고 혹시 또 내판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 흥인화의 축제는 2027년도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유대회가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최근에 지난 연말에 이제 마스코트로 흥이와 나유가 이제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되고 했는데 1차적으로 이제 유선으로 그쪽 고위 관계자와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흥인화의 축제를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 1차적인 협의는 영업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조직이 측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야간 축제를 운영을 하되 예를 들어서 뭐 명칭은 흥인화의 축제를 계속 써야 붐업이 이제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당일날 저녁에 저희가 야간 축제를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근 요식업소 식당에서 뭐 예를 들어서 1인 가족이 2만 원어치의 어떤 음식을 먹고 오셨다. 아니면 3인 가족은 얼마, 4인 가족은 얼마 이렇게들 오시면 그 영수증을 확인을 해서 뭐 특정 장소 중앙공원에서 저희가 야간 축제를 하면 지난해 이제 저희가 보헤미안 뮤직 페스티벌 했었는데 이렇게 담을 설치하고 입장을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료화를 시키는 거죠. 대신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지역 상인들의 어떤 매출에도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또 양질의 문화 예술 공연을 저희가 개최를 하고 그러면 두 가지의 효과를 얻고 거기에 흥인화의 축제를 붐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야간 부시장이 이제 위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화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계획안 구상안입니다. 이걸 토대로 또 조직위와 협의를 통해서 또 금년에 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에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흥인화의 축제를 구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판역은 지금 사실은 지금 정차하지 않는 무정차역입니다. 무정차역인데 장옥진 기념관이 준공을 하고 그 일대를 어떤 문화 지역으로 저희가 활성화를 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내판역을 정차역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궁화, 뭐 서울에서 내려오는 무궁화를 특정 시간대에 정차를 충분히 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내판역을 저희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해 한 제 기억으로는 2차례, 3차례 정도 이렇게 철도청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를 장국진역으로 바꾸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의향만 표시를 했지 현재까지는 장옥진 기념관이 어느 정도 세팅이 돼줘야 이것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금 이런 것들이 착공이 되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이렇게 내판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행해서 장옥진역으로 쓰는 방안도 있고 이름을 아예 장옥진역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예정했던 30분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만 질의를 받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세종파레미 박원주 대표님이랑 시사피 김영호 국장님 2분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파레미 박은주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 들으면서 귀에 꽂히는 두 단어, 야간이라는 단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죠. 네, 제가 시장님하고 신년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야간이라는 단어, 비축제 기간만 해도 지금 지역 상권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 지난번에 드렸어요. 8시면 건물은 다 불이 꺼지는데 비축제는 한다 그러고 사람들은 와서 어디 들어가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건물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앞으로 협업을 부탁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야간 조경 활성화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이 영업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지난번하고 지금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생각의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낙하축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낙하축제가 세종시 부강면에서 민간인들이 만들고 있는 낙하제조법과 지금 현재 우리가 했던 낙하의 제조법은 정말 다르죠. 두 가지 제조법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과 현재 하고 있는 문화재 측 그쪽하고 어떻게 융화가 돼서 두 가지 낙하를 다 활용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한 가지만 고수하겠다. 부강 쪽은 알아서 가시라.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건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야간 관광 활성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여건상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간 위주로 많이 관광 운영을 해왔었고 지난해에 저희가 이제 관광진흥과 설치하고 문화관광재단 내에 관광 기능을 이제 부여를 했었거든요. 지난해 한 해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야간 부시장, 그러니까 박영국 대표이사를 야간 부시장으로 저희가 위촉을 한 이유가 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본청과 협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시장님께서 야간 부시장으로 위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희도 매진을 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의회에서도 야간 축제와 관련된 야간 관광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이 됐는데요. 그 안에도 이제 야간 축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비축제에 관련해서도 지난해 저희가 직접 비축제를 했을 때는 하나카드만 저희가 매출 확인을 해봤을 때 매출 증가율이 31.5%가 증가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동인구도 한 41.3%가 됐었고 세종축제나 낙하축제에도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보면 획기적이진 않지만 기존의 평일날 또 행사 기간 이외에 운영됐던 매출 증가를 비교해보면 분명 지역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더 어떻게 더 확대를 시킬 것이냐,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추진해야 되는 과제인 것 같은데요. 아마 금년 안에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종전보다 좀 많은 역할이 강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간 주도로 비축제를 운영 중에 있으신데 지역 상인들이 같이 이제 참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간에서는 식당을 좀 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저도 한번 그때 말씀 주셔가지고 실제 그런가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일찍 문을 닫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15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피날레를 장식을 할 건데 매일 축제 기간 동안에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특정 이벤트가 좀 있어야 시민들께서 또 와주시고 식당에서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사드시고 이제 귀가를 하실 건데 이런 이벤트를 저희가 많이 접목을 해야 가능할 것이다. 근데 유인책 마련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에 앞서서 지금 말씀에 이어서요. 여기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제가 저 상가 위주로만 질문드린 것 같은데 인적 인프라도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역의 예술인들에 대한 인적 인프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이 아까 이벤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야간 길거리 공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문화예술 공연을 한다든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봄철이나 여름철은 날씨가 따뜻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겨울철은 실은 어렵더라고요. 문화관광재단과도 협의해봤는데 추워서 작년 비축제 때도 시민들께서 오셔가지고 많이 떨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구상은 했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됐을 때 실내 조그만한 버스킹 공연을 하자. 우리 공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획을 했었는데 실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 부분이 무산이 됐다. 무산이라기보다는 실행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개선해 나가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낙화 축제 관련해서 이 북안면에도 이제 낙화 관련된 그런 어떤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시고 쭉 운영해 왔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무형 자산으로 이제 등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저쪽에 영평사 쪽에서 이제 하고 계신 거는 작년이나 금년에도 이제 일단은 저희가 같이 낙하 축제를 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결국은 이제 경쟁 시스템으로도 이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어떤 특정 불교 낙하법만 아니면 민간 낙하법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는 북왕 쪽이 그쪽도 역산이 있지만 아직 대중적으로 영향은 좀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도 좀 해주고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향후에는 경쟁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경쟁이라면은 뭐 누가 될지 알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일단 두 분 손을 들어주셨는데 최대한 좀 질의응답이 간략하게 이루어지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사회 이명우 국장님과 OTN뉴스 이만석 국장님 질의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표 이명호 기자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 그 문화재 관련돼서 아주 큰 변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유산으로 그래서 그동안 문화재라고 불렸던 그 소유 개념에서 국가유산으로서 공유 개념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 지역과 관련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유산을 활용한 시민교육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이 문화재 보호법일 때는 이게 좀 어려웠었는데 이 법이 바뀌면서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을 이용한 그 시민교육을 활성화하라는 그런 공유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세종시가 준비하고 있는 그 문화유산의 그 공유 방안 같은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고요. 앞서서 이미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축제와 관련해서 올해 이제 비축제가 한국 축제 컨텐츠 공연 부분 대상을 수상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2023년도, 24년도 이쪽에는 이제 시가 주도를 했고 올해 24년도, 25년도 넘어오는 이쪽에는 이제 민간이 주도를 했습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물론 뭐 상반기 중에 이제 비교를 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축제 방향을 정하겠다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때 그 국장님께서 파악하시는 이 올해 그러니까 24, 25의 시민주도 축제의 장점 그리고 보완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 국가유산청으로 이제 지난해 문화재청이 이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법이 새롭게 개정도 되고 제정이 됐는데요. 어떤 시민들에 대한 어떤 유산을 활용한 뭐 교육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국가유산청에서 우리 영교, 향교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사업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영교, 향교에서 이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유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가 뭐 문화체육국에서 직접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간접적인 보조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뭐 전이한교도 있고 전이한교와 영교한교가 이제 같이 이제 경쟁을 통했는데 영교한교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영교한교에 저희가 이제 많은 행정적인 지원도 좀 해보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국가 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좀 일깨우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나가는 것이 어떤 큰 틀에서 공유의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비축제에 관해서 이제 장단점을 이제 주셨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을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스피드 행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피드 행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시민들께서 하시다 보니까 시민들 자율적으로 하시는데 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고 시민들 자율적으로 하시게 저희가 관여를 솔직히 안 했습니다. 않고 다만 부담스러운 우려가 되는 안전, 또 질서, 교통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썼는데 아까 장단점, 뭐 스피드 행정 이렇게 좀 더딘 부분 있다고 하지만 더디더라도 시민들께서 꼼꼼히 챙겨나가시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장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점이라고 보면은 뭐 행정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시민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실무 라인에서 궁금해서 이제 전화를 드리면 간섭으로 오해를 하시더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한편으로의 단점이라고 보고요. 다만 오히려 좀 마지막 날 내일 모레 15일 날 하는 건데 프로그램이 영상대의 하이브 사업이 좀 플러스되는 그 요인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직접 23년도 했던 것보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드론도 500대가 띄워질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일명 뭐 이제 토네이도 불꽃이라는 게 있는데 타워 불꽃이라고 하더라고요. 크레인이 이제 올라가서 3톤 정도 되는 크레인인데 그 위에서 이제 불꽃이 이제 그 돌아가는 형식인가 봐요. 그걸 뭐 전국적으로 해본 사례는 좀 없는 거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나 측과 협업을 통해서 아마 우리 마지막 날 시민들에게 어떤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일각에서 이제 무한 참사와 관련해서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드론을 띄워가면서 리본도 좀 올리고 좀 애도를 표하는 이런 그 글귀도 좀 드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실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언론인께서도 저희 시민들께서 자율적으로 비축제를 하시는 만큼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 형성이 됐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하고 지난해 어떤 비축제 성과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좀 비교 평가해서 저희가 추경의 예산을 세워서 뭐 우리 민간에서도 계속 희망하기를 원하신다면 보조금 형식으로 또 지원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저희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잠깐만. 질의가 너무 많고 저희 관련돼서 하는 거니까요. 이제 문화유산 그 교육시설 말씀입니다. 그 교육시설은 이제 향교는 결정이 됐는데 그럼 타기관을 더 확대하는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도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있는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우리 판소리와 관련된 임명희 전 문화원장님이라든가 뭐 우리 가야금 병창과 관련된 강정숙 임명이라든가 우리 용 강다락 있지 않습니까? 뭐 전예 국궁 관련된 이런 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이런 유산과 관련된 교육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문화재단 내 박연문화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홍보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좀 홍보를 통해서 국가유산과 관련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것을 좀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OTN 뉴스 이만석 국장님 마지막 듣고 하겠습니다. 예,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그 세종시는요, 정남평화 주변을 통해서 성토를 해서 만든 세종시입니까? 아니면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세종시입니까? 그 간단한 예스냐 노만 우선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스냐 노네.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어렵죠. 세종시에 대한 역사나 기반은 사실상 새롭게 신설되는 계획도시지 않습니까? 누구나 뭐 다 아시는 건데 아마 아셔가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도심은 당연히 역사와 기반이 좀 있죠. 신도심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획도시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도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이 종남평야 주변에 평야를 현재를 위축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된 현재 도시고요. 그 다음에는 역사가 현재까지 살아있는 것이 현재 세종시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과 역사공원을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또 계획이도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도 역사공원을 조성을 해놓고서 했는데도 현재 세종시에서 인수인계를 못하는 기호서사 주변 역사공원도 있습니다. 왜 그 인수인계를 못 받고 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때 1차적으로 질의를 다음에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책자를 2권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세종시 역사가 살아있는 것을 세종시 되기 전에 신문사 및 기자분들이 수록한 책자입니다. 요거 한 권 하고요. 요것도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책자입니다. 그런데 역사 박물관과 현재 기존에 있는 박물관이 철거해 놓은 것만 전시해 놓고요. 보존에 대해서는 것은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세종시가 역사를 보존하고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문화국에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이 중에 한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기후소사 관련해서 왜 인수인계를 받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LH에서 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인수와 관련돼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후소사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보면 기반시설들과 관련해서 LH와 협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제 인수인계를 받고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공사를 추진한 곳에서는 빨리 인계를 하고 싶은 게 입장인 거고 받는 입장에서는 천천히 받는 게 또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재정이 이제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재정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일시적으로 받다 보면 그 부분도 한편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언론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 보면 현재 지금 저희 전이면에 있는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인데 향토와 관련된 각종 유물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입을 해왔고 지금 그 수장고에 많은 유물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저희가 매년 우리 향토와 관련된 또 고혹 가치가 있는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유치를 해오고 있고요.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린 청강지옥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시립박물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정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향토 유물을 수집해서 시립박물관이 26년도에 이제 준공이 될 거고 27년에 이제 정식적으로 개관이 될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그 안에 시민들한테 개방을 통해서 전시를 해야 될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전시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 나머지 유물에 대해서는 수장고에 보관해 주기적으로
그거를 값어치를 재평가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고 시립민속박물관은 그 운동의 박물관의 주목이 되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전시도 해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존에 있는 것을 그러면 보존해야 되는 네. 그런 건 없으시냐 그런 말씀이신 아니,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 계속 보존하고 있죠. 지금 그거라면 보존할 것을 그러면 먼저 보낸 임경태 국장님. 그런 것도 철거했습니까? 국장님 저희 17년 전에 문화 자료로 해놓고서 17년 후에 가치가 없다 철거하는 원인은 뭡니까? 그러면 보존에 대한 것은 개념이 없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거면 심사위원회 시에 어느 분이 참석했습니까? 지금 17년도에 있었던 일은 솔직히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솔직히 지금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별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 보존에 이미 철거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17년 동안을 보존을 해놓고서 지금은 왜 철거를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세종시가 과연 역사에 대한 것을 보존을 하겠다는 저희 브리핑은 기자분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고 네. 질의를 마지막으로 해주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지금 무슨 말씀 주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동일한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나가야 되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고 일단 그 내용은 좀 파악을 해보고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